최근 한국 투어를 통해 더욱더 친숙해진 선수죠. 케빈 더브라이너. 이제 본인도 본인의 한국 별명이 김덕배라는 것을 알게 된 이 케빈 더브라이너 선수가 아쉽게도 제 2023-2024 시즌의 첫 번째 공식 경기였죠. 커뮤니티 실드에서 좀 승부차기 실축이라는 좀 비운을 겪으며 아스널의 우승을 내주게 됐습니다. 예, 사실 이 경기가 1대0으로 맨시티가 앞서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더브라이너가 이번 경기에 승리의 주역이 될 뻔했었죠. 예, 교체로 나와서 게임 체인저 역할.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그 부상 여파 때문에 한국 투어뿐 아니라 지금 프리시즌 경기들을 다 치르지 못하다가 이 아스널전에 이제 첫 그 출전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경기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아스널이 솔직히 이제 맨시티를 상대로 지난 시즌에 많이 좀 어려웠는데 우승 차지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김덕배, 지금 아주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더브라이너 선수가 한국에 와서 경기를 뛰진 못했지만 정말 엄청난 팬 서비스를 하고 갔고, 그 SNL 코리아에 출연해서 신도림 조기 축구회 여기에 이제 나와서 순환을 당하는, 축구 어렵네 라고 하는 그런 예능을 찍고 갔는데, 이번 경기에 거의 정말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제 선발 포진자부터 살펴볼 텐데요. 맨시티는 4-2-3-1, 아스날은 4-3-3으로 경기를 했는데, 일단은 맨시티 같은 경우 홀란과 알바레스를 동시에 투입을 했어요. 그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의 경기에서 이 둘을 동시에 가동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만 그 효용성은 조금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 중원에도 긴도한 선수가 빠지고 더브라이너 선수도 부상인 가운데 또 새로 영입한 코바치치를 바로 투입을 또 했죠. 예, 근데 코바치치는 사실 데뷔전은 좀 실망스러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아스널 같은 경우가 사실은 조금 더 변화의 폭이 큰데요. 일단 그러니까 확실히 이 경기에서 선발 라인업에 조금 더 힘을 준 거는 아스널 쪽 같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냐면요, 좀 그가 전술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원래 그가 프리시즌 내내 그 아르테타 감독은 일단 뭐 최전방 공격수는 제수스가 부상인 가운데 트로사르라던가 아니면 이제 은케티아를 활용을 했었고, 또 이제 그 하베르츠를 미드필더로 활용을 하면서 조금 공격적인 플레이들을 했었는데, 상대가 이제 맨시티다 보니까 파티와 라이스를 동시에 가동하는 굉장히 그러니까 수비적인, 그러니까 상대의 공격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라는 포진도를 들고 나오면서 카이 하베르츠를 가짜 9번으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하베르츠가 초반에 기회가 있었으나 역시 이 선수는 가짜 9번에서 마무리가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저희가 실제로 이제 라이스, 하베르츠가 영입됐을 때 외대고로와 3미들 구성에 대한 기대감과 이제 궁금증들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첫 공식 경기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른 전술을 썼고, 뭐 근데 프리시즌 내내 그렇게 가동을 했으니까 이제 뭐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다만 라이스가 늦게 합류하는 바람에 이 셋이 동시에 뛰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었죠. 예, 대부분 파티와 웨데고르와 카이 하베르츠가 중원을 구축을 했었습니다. 일단 뭐 이 경기 주요 장면들을 살펴보면, 먼저 좀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했던 건 맨시티였는데 14분에 로드리 선수가 시도한 슈팅이 정말 예리하게 감겨 들어가면서 골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가는, 그러니까 지난 시즌 트래블 할 때처럼 로드리에게 조금 이제 벼락 슈팅을 주문하는 것들이 이번에도 연결됐어요. 뭐 그 로드리가 확실히 최근 들어서 슈팅에 자신감이 붙은 게 보이죠. 그래서 약간 좀 뭐랄까 토니 크로스 형태의 그렇게 깔려 들어가는 슈팅도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사실 더 위협적이었던 거는 아스널이긴 했어요. 특히 하베르츠가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맞이했었는데요. 하지만 하베르츠의 슈팅이 조금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면서 오르테가 골키퍼 선방에 막혔고요. 그 마르티넬리가 이제 재차 슈팅을 가져간 게 수비 6탄 방어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양팀 모두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전반전에 있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전반전 0-0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점유율 자체는 맨시티가 주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맨시티가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물론 뭐 지난 시즌에 아스널전이라던가 바이에른전에 조금 실리적인 축구를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펩 축구의 기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기를 주도한다다 보니까 62-38로 점유율에선 크게 앞서긴 했는데요. 문제는 얼마나 박스 안으로 들어오느냐거든요. 이게 그가 더브라이너의 공백과 귄도안의 공백이 보였어요. 귄도안이 떠난 빈자리가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맨시티가 그가 가장 위협적인 장면이 로드리의 중거리 슈팅이었잖아요. 그가 박스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살지
못하고 고립되는 장면들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빅찬스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3번의 슈팅이 전부 다 박스 바깥이었어요. 예. 박스 안에서의 슈팅을 단 한 번도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반면에 아스널은 점유율은 부족했지만 4번의 슈팅이 다 박스 안이었고요. 빅찬스도 한 번 있었거든요. 전반전은 저는 아스날이 더 나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뭐 그래도 52분경에 이렇게 경기가 안 풀릴 때는 결국 코너킥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코너킥에서 이제 스톤스가 헤딩 슈팅을 가져갔으나 램스데일 골키퍼가 선방을 해냈고요. 맨시티가 먼저 교체 카드들을 활용한 거죠. 왜냐면은 경기 내용이 밀리고 있다 보니까 58분경에 잭 글리시를 빼고 필포든을 투입한 데 이어서 64분경에 홀란과 코바치치를 빼고 팔머와 더브라이너를 투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교체 투입이 적중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홀란 같은 경우는 고립되는 경기에서는 영향력이 조금 떨어지는 선수잖아요. 이런 가운데 그 아스널 같은 경우도 76분경에 이게 그 아무래도 모나코하고의 평가전에서 팀버하고 마르티넬리가 선발 출전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체력적으로 조금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실 팀버는 이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줬거든요. 하지만 지친 기색이 보이니까 이제 팀버 마르티넬리를 빼고 티어니와 트로사르를 투입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투입을 하자마자 조금은 이제 혼선이 생겼던 탓인지 맨시티가 선제골을 넣었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더브라이너의 역할이 확실하게 드러났죠. 사실 이전까지는 맨시티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더브라이너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그런 플레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일단 뭐 교체 투입됐던 포든이 볼을 운반을 하다가 패스를 한 거를 티어니가 차단을 했으나 이제 더브라이너가 헤딩 패스를 팔머에게 연결을 해줬고 여기서 이제 팔머가 왼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멋진 골을 넣은 거였죠. 예, 이게 경기 또 막판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맨시티가 이기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맨시티의 교체 카드가 적중하면서 이대로 승기를 잡아가는가 싶었는데 이제 81분경에 아스널이 이제 도박수를 던지는 거죠. 라이스를 빼고 공격수인 은케티아를 넣으면서 공격을 강화한 건데요. 예, 커뮤니티 실드는 아시다시피 이제 90분이 끝나면 바로 승부차기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냥 이제 총공세를 해보자. 어차피 뭐 이대로 저도 솔직히 뭐 크게 또 타격이 있는 대회는 아니었거든요. 예, 여기서 사실 결정적인 득점 기회가 나왔어. 그 알바레스가 드리블로 돌파하다가 패스를 준 거를 포든이 그 램세이 다리 사이로 슈팅을 노렸거든요. 예. 저 이거 골인 줄 알았었는데 솔직히 이거 놓치는 거 보고 포든 실수했는데 램세이 골키퍼가 잘 막은 거더라고요. 예, 사실 알바레스가 운반까지 하고 3명 사이에서 딱 꺾어준 다음에 패스까지 완벽하게 줬는데 이 포든의 결정력 조금은 아쉬웠고 이게 좀 안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뭐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그래도 뭐 아스날이 87분경에는 하베르츠랑 수비수인 마갈량기스까지 빼면서 비에이라와 스미스로 완전히 이제는 총공세로 나서는 거였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했던 점이 올 시즌부터는 이제 추가 시간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해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듯이 카타르 월드컵 때처럼 네. 추가 시간 10분 이상 나올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이번에도 엄청 많은 추가 시간이 지워졌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주어진 게 8분이었는데 그게 더 늘어나가지고 추가 시간이 11분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약간 사실은 행운의 골이 나온 거죠. 예, 약간 이건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제 전술적인 뭐 그런 골이라기보다는 우당탕탕 골이다. 예, 그래도 어쨌건 공격 카드를 더 투입해가지고 공세적으로 나섰고 여기서 이제 트로사르의 슈팅이 악한지 맞고 굴절돼서 그대로 동점골이 나온 거였습니다. 이거 전 사실 자책골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물론 뭐 슈팅을 때린 거지만 방향이 골대 밖을 향하는 것 같기도 했고 너무 명확하게 굴절돼서 이 굴절로 인해 골키퍼가 이제 역방향에 걸렸던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자책골이 맞다라고 보지만은 기록상으로는 아직까지는 트로사르 골로 돼 있어요. 예, 어찌됐거나 이 골로 인해 뭐 거의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그 경기는 승부차기로 이어지게 됐고 어떻게 보면 다 잡은 승리를 놓친 맨시티 입장에서 승부차기가 좀 더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선축을 아스널이 했어요. 웨데고르가 먼저 깔끔하게 성공시키고 그리고 경기에 투입돼서 흐름을 바꾸었던 우리의 김덕배 선수가 1번 키커로 나섰는데 운이 안 따랐습니다. 예, 그 골대를 크로스바를 맞추고 말았죠. 근데 뭐 저는 확실히 김덕배의 더브라이너가 정상 컨디션은 아닌 것 같긴 했어요. 물론 그럼에도 더브라이너의 그런 창의적인 부분들은 있었지만은 컨디션 자체는 아직까지는 부상 여파가 있어 보이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슈팅이 크로스바를 때리고 나왔을 때 조금 불안하다 싶었는데 이후에 이제 트로사르 성공시키고 베실바 성공시키고 사카까지도 사실은 뭐 깔끔하게 성공시킨 가운데 또 믿었던 선수 한 명 슈팅이 좋은 로드리. 근데 이거는 로드리가 사실 잘못 때린 게 맞죠. 예. 방향도 읽혔고요. 그리고 좀 슈팅 자체도 약했어요. 예, 그래서 로드리의 슈팅은 램스데일에게 막히고
이제 파비오 비에이라는 또 가볍게 성공을 시키면서 합계 스코어 4대1의 압도적인 차이로 아스날이 승부차기 승리로 커뮤니티 트로피를 들었는데요. 예, 뭐 경기 기록을 놓고 보면은 그래도 맨시티가 덕배가 들어오면서 조금은 흐름을 가져왔고, 그러면서 기대 득점도 0.9골 대 0.7골로 근소하게나마 맨시티가 앞섰고, 슈팅 숫자도 8대7을 기록을 하고 유효 슈팅도 4대3으로 하나 더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 결국에 후반전에는 조금 이제 이길만한 경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기대 득점 그래프도 전반전은 확실하게 아스널이 앞서 있었잖아요. 예. 하지만 후반 와서 맨시티가 역전을 성공을 했으나 양팀 다 약간 조금 너무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플레이하면서 화끈한 경기를 기대했던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진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정말 치열하게 우승 경쟁을 했고 결국에는 아스널을 뒤집고 올라간 맨시티 트래블, 결국 트래블 팀이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리그 우승에 도전할 정도로 좀 올라섰던 아스날인데 많은 분들이 이 공식 경기를 기다려 왔지만 그에 준하는 뭔가 그 완성도를 보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리그가 시작하기 전에 발을 맞추는 과정이기도 한데다가 맨시티 같은 경우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6월에 열렸거든요. 예전과 다르게. 예. 그러다 보니 이제 프리시즌도 늦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아시아 투어 딱 3경기가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맨시티는 아직도 발이 맞춰지지 않은 가운데 심지어 과르디올라 감독은 팀을 후반기에 맞춰서 끌어올리거든요. 네. 항상 그래서 전반기보다 후반기 때 미친 듯이 치고 가가지고 결국은 우승을 하는 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시티의 경기력이 특히나 더 기대 이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아스널은 최근 맨시티 상대로 17경기에서 딱 2승밖에 없었거든요. 예. 근데 그 2승이 전부 웸블리에서 기록을 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아르테타 감독도 유난히 이제 맨시티 상대로 이 경기 이전까지 1승 8패로 절대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스승만한 제자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승리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유일한 승리가 그전에도 FA컵 준결승 웸블리였어요. 웸블리에서만 2승을 전부 다 거둔 아르테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거나 또 아스날이 런던을 영어로 하니까 조금 더 가까운 웸블리. 근데 홈에서도 승리를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르테타 감독은 홈구장을 웸블리로 바꾸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비단 이것만이 아닌 아스날은 커뮤니티 실드에 유난히 강한 면모를 자랑하고 있어요. 최근 커뮤니티 실드에서 5연승을 기록 중에 있고요. 특히 그 시작점이 맨시티였고 마지막까지 맨시티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커뮤니티 실드 역대 17회 우승으로 맨유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고요. 원래 리버풀이 역대 우승으로 따지면은 맨유와 함께 가장 많잖아요. 도리어 리버풀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프리미어리그 시대 이전까지 하면은 예. 그런 리버풀보다도 아스널이 커뮤니티 실드만큼은 더 우승을 많이 차지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프리미어리그 시대를 놓고 보더라도 맨유가 11회, 아스날이 9회, 그 다음은 리버풀, 맨시티 3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물론 맨유가 존재하긴 하지만 맨유를 빼놓고 보면 아스날이 이 커뮤니티 실드 슈퍼컵 성격의 대회에서는 좀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다. 반면 이제 그 과르디올라 감독은 자국 슈퍼컵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바르셀로나 감독 시절에는 수페르코파에서도 뭐 6경기 4승 1무 1패를 기록을 하긴 했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언 감독을 했을 때는 3전 전패였어요. 예, 그 도르트문트한테 계속 지고 볼프스부르크한테도 졌었거든요. 덕배한테 예. 당하면서 그러기도 했었는데 커뮤니티 실드도 이제 슈퍼컵인 거잖아요. 예. 예, 여기서도 2승 3패입니다. 예, 이번 패배까지도 당했는데 어찌됐거나 뭐 이 대회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구나. 네. 역시 뭐 메이저 타이틀을 더 신경 쓰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패배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비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주라고 해야 될까요? 코바치치 선수가 무려 5번의 웸블리에서 치러진 경기에서 전부 다 패했습니다. 네, 물론 뭐 첼시에서 좀 그런 유독 안 좋은 기억이 있긴 했는데 카라바오컵 2번, FA컵 2번 결승전에서 모두 패배한 것에 이어 맨시티에 왔음에도 맨시티에 오면 우승하겠지 하고 왔는데 커뮤니티 실드 놓쳤다. 예, 거기다가 본인도 이번 경기는 그냥 별로였기 때문에 뭐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거나 이제 2023-2024 시즌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잉글랜드 축구는 커뮤니티 실드를 통해 공식 일정이 시작이 됐고 오는 주말에 이제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이 열리게 되는데요. 첫 경기는 역시 디펜딩 챔피언인 맨시티가 한국 시간으로 8월 12일 토요일 새벽 4시에 이제 번리 원정으로 치르게 됩니다. 예, 번리전 같은 경우는 또다시 스승과 제자의 대결이죠. 뱅상 콤파니 감독이 이끄는 번리 승격팀 번리와 이제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이 경기를 통해서 분위기를 끌어올려야죠. 그래야지 곧바로 있을 UEFA 슈퍼컵 세비야와의 경기가 있다 보니까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맨시티는 초반 일정이 조금 편한 편에 속합니다. 그 외에 이제 아스널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일에 영국 현지 시간으로 가장 먼저 열리는 노팅엄과의 경기를 저녁 8시 반에 치르는데 뭐 한국 팬들은 역시 황희조 선수가 노팅엄과 함께 프리시즌을 치렀기 때문에 이 경기에 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를지 궁금해지고 또 손흥민 선수는 이제 브렌트포드와의 경기를 우리 시간으로 8월 13일 토요일 밤 10시에 치르고 가장 늦은 개막전 경기가 이제 맨유의 경기예요. 예, 그런데 브렌트포드의 김지수 선수도 그렇죠. 언급을 해야죠. 그렇죠. 김지수 선수도 지금 프리시즌 경기도 교체 출전을 했고 아마 명단에 들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경기로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튼이 맨유 원정을 떠나는데요. 예, 이 경기는 광복절에 열립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8월 15일 화요일 새벽 4시고 그리고 개막 라운드의 아마 최고 빅매치는 8월 14일 월요일 0시 30분에 열릴 첼시 대 리버풀의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 또 포체티노 감독이 부임한 첼시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실제 경기력도 궁금해지네요. 저는 뉴캐슬하고 에스턴 빌라의 경기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왜냐면은 에스턴 빌라가 정말 팀을 잘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가장 좋은 움직임을 가져간 팀은 에스턴 빌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개막 라운드부터 정말 화끈한 경기, 수준 높은 경기, 기대되는 경기. 게다가 손흥민, 김지수, 황의조, 황희찬까지 무려 4명의 한국인 프리미어리거가 활약을 할 것 같은데요.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소식도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